더군다나 그런 모습들이 수요가 파괴되면서 상품들 유가와 이 모든 것들이 하락하면서 BI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다른 말인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BI 5년물이 이제 뚝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플레가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시장 반응이 되면서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미국 장이 오르고 글로벌 시장이 밝았던 이유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침체가 여러 그 위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반해서 이 침체에 대해서 반대되는 지금 침체를 야기시켰던 금리 인상을 긴축을 가져오게 했던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특이한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난 것 때문에 개인 가처분 소득이나 실질 임금 같은 것이 마이너스 효과가 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보시면 명목 임금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명목 가처분 소득은 플러스지만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 실질 소득이나 실질 시간당 임금은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뭘 가져오느냐? 개인들로 하여금 수요를 파괴하고 둔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비해서는 늘고 있지 않다고 모두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요 둔화, 수요 파괴 현상이 직접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올리면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나타나서 침체를 가져왔다는 얘기 드렸는데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7월 1주차에 급락을 했다라는, 이게 7월 1주차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7월 첫 주가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 속해 있는 아주 중심 축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수요가 급락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보시는 것처럼 7월 1차 휘발유 수요는 마이너스 13%까지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해 2021년 뭐 3월, 9월 뭐 이 중간에 7월 달에 언제도 없었던 휘발유 수요의 마이너스 현상이 이번에 나타났고, 보시면 마이너스 13%까지 수요가 감소한 걸 나타냈고, 그 다음에 수요는 지금이 7월 드라이빙 시즌에 있는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월 달 수요보다도 더 낮은 그런 미국 휘발유 수요라는 걸 나타낸 것들을 보면 이거는 급격한 수요 파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최근 유가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왔다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좀 알 수 있다. 매해 7월 둘째 주, 그러니까 드라이빙 시즌의 피크에 있는 매해 7월 둘째 주의 수요는 항상 이렇게 높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22년도 7월은 보시는 것처럼 평균 930만 배럴이 필요했다면 지금 훨씬 더 내려온 수요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례적인 현상이고 정상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고, 이게 그럼 수요 파괴 현상이 아니겠냐라는 거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금융위기 때 이제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2007년도 말부터는 이제 휘발유 수요가 보시면 2007년 말부터 2008년도 9년도로 가면서 휘발유 수요가 역성장하는, 지금처럼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유가는 그런 학습 효과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요 파괴 현상에 대한 학습 효과에 의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수요 파괴 현상 때문에 절약하는, 비싸니까 절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 휘발유 재고가 이번에 아주 보시면 진한 색깔이 2022년인데 재고가 급등한 걸로 발표됐죠. 그래서 이거는 안 써서 재고가 높아진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보시면 7월 달에 어느 해에도 저렇게 재고가 올라갔던 적은 없고 재고가 아주 소진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재고가 급등하는, 그런 급반등하는 현상이 이 수요가 죽음으로 해서 생겨났다라는 거고, 지금 유가 자체는 기존의 어떤 패턴으로 보면 기존 패턴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상승 구간을 다 반납하고 기존 구간으로 들어가 있다. 100불 밑에 이제 내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월가들의 그런 경기 침체를 감안한 WTI 가격 전망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 만약에 하드 리세션인 경우는 65불까지 보지만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만 돼도 88불까지 연말 WTI가 88불에 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예측들이 기본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알아서 수요가 낮아지면서 유가가 100불대 밑으로 내려가서 지나간 한 주 동안 머물렀죠. 오늘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지나간 한 주 동안에는 90불대에 있음으로 해서 아무런 다른 팩터 없이 수요 둔화만으로 하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유가만 빠진 게 아니라 상승세가 현격하게 내려온 거는 곡물도 마찬가지다. 밀 선물이라든지 옥수수 선물, 대두 선물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거의 고점에서 30% 정도 농산물 가격은 하락했는데 이 부분이 유가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의 투기적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없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상승에 베팅하는 곡물 상승의 베팅은 없어져 가고 거기다가 재고 전망도 이제는 이 상황에서 재고가 점점 증가할 거라고 보이는 뭐 풍작이라든지 아니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여러 가지 예측을 했을 때 재고가 충분할 거로 보이는 보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산물 관련된 하락은 조금 더 지지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처럼 국제 상품 가격이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해서 WTI나 밀이나 이런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상품 가격 중에 심지어는 금속들, 산업금속들, 그러니까 구리가 이제 대표적인데 산업금속들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현재 전체 커머디티 인덱스가 CRB 지수인데 그 CRB 지수 커머디티 인덱스가 보시면은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다. 전체 상품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달러 인덱스하고 생각했을 때는 반대로 항상 움직여 왔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연준이 긴축을 하는 것 때문에 수요가 파괴돼서 유가와 농산물과 뭐 그다음에 산업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하락하는 거 부분도 있겠고 저는 50% 정도는 달러 강세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랫동안 그 커머디티 관련된 투자와 관련해서는 늘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달러와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원자재 투자는 달러 약세와 같이 진행돼야 가장 안전하고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왔는데 지금은 달러 강세 시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CRB 인덱스라고 말하는 원자재 지수는 정확하게 달러 인덱스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 이제 CRB 인덱스는 올라가죠. 그래 왔죠. 지금은 근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CRB 인덱스도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CRB 인덱스는 과거의 경험치 때문에라도 강달러의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강달러 시점에서는 원자재가 더 이상 고점을 치고 더 갱신하고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들 때문에 알아서 각각의 원자재들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상당 부분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그때가 오히려 글로벌 원자재 투자는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강달러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면 상품 가격은 눌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모습들이 수요가 파괴되면서 상품들 유가와 이 모든 것들이 하락하면서 BI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다른 말인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BI 5년물이 이제 뚝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플레가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시장 반응이 되면서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미국장이 오르고 글로벌 시장이 밝았던 이유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뭐 사실 5년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달에 3.3으로 나왔다가 그게 3.1로 조정됐는데 요번에 며칠 전에 발표되기를 2.8로 발표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생겼는데 그런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격하게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정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논리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연준이 긴축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발표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강하게 긴축 의사를 밝히지 않는 어떤 정점, 그러니까 더 이상은 더 강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5bp 올리다가 50bp 올리다가 75bp 올렸는데 이제 또 다시 100bp를 가고 125bp를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50bp, 25bp 이렇게 점점 덜 긴축하는 쪽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그런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앞당겨서 시장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금리 예측에 관련돼서 7월 15일 기준은 보면 6월 30일 기준보다는 6월 30일은 이제 훨씬 더 뒤에 연준이 멈추리라고 봤는데 7월 15일 기준으로 보면은 2022년도 11월 이때에 연준의 긴축이 정점을 찍을 거라는 예측이 금리 시장에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상당한 힘을 얻고 있다. 이 얘기인즉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면 연준은 더 강한 긴축을 할 의사는 없지 않겠냐라고, 왜냐하면 경기가 심하게 위축될 거라서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따지고 얘기를 좀 잠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중동을 다녀왔는데 원유 증산에 관련돼서 아무 소득이 없이 돌아온 걸로 됐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여지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의견으로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약속한 약속은 다 하고 왔더라고요. 제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전에 미국이 보장해줬던 안보 보장들을 다 없앴었어요. 사실 여기 제가 항목을 지금 다 설명을 못 하는데요. 이란에 대해서 이제 이란의 공격이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나도 안 막아주고 안보 체계 관련된 방공 체계, 예를 들면 사우디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를 다 철수했고 인력을 전부 다 철수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위치를 빼고, 그건 트럼프 때였는데 철군해버렸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중국과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 장악해서 연합훈련 막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막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보장하겠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보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그런 걸 하고 왔고, 그 다음에 후티 반군에 관련돼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랫동안 섭섭함을 표현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바이든이 후티 반군에 관련돼서 기존의 미국의 기존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섰고, 뭐 그 외에 파트너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다 보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란, 후티 반군 이런 쪽에 대한 전부 안보 관련된 이런 건데, 이 부분을 바이든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 보장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증산 약속은 못 받고 왔죠. 그러니까 바본가요? 예. 바이든이 멍청해서 그런 거다라고 됐고, 효과 없었다, 외교 잘 못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2018년도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3월 달에 가서 2018년 3월에 가가지고 그 사우디아 왕세자 만나가지고 안보회담해서 지금처럼 모든 안보에 관련된 것들을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거를 다 약속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6월부터 오펙이 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배럴 이상 증산 효과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오펙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두세 달 정도, 보시면 이제 7월, 8, 9월 사이에 오펙 회의가, 이제 8월 달에 오펙 회의가 있어요. 이때 그 지난번 2018년도처럼 그 오펙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라크 같은 데들을 움직여서 증산을 할 가능성은 아직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8년도에도 아무 발표 없이 그냥 안보 보장 회의만 하고 왔는데 증산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증산에 대한 발표가 나지 않았다고 그냥 끝났다라고 보기는, 2018년 사례를 보면 아직은 그렇게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원유에 대한 수급은 긍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